네, 반갑습니다. 한남철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배당 요구하지 않은 선수의 대항력인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증금까지 신고를 안 했어요. 즉 보증금 미상이에요. 이상하죠? 이러한 보증금 미상인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장 임차인인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문의는 선순위인데 실질은 후순위 임차인인 경우, 그런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위장 임차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위장 임차인이라 생각해도 이게 소송까지 들어가면요, 판사는 항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비록 위장 임차인인 것 겉으로 위장 임차인인 것 판사 입장에서는 위장 임차인으로 의심이 되더라도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위장 임차인으로서 판단을 안 합니다. 따라서 이 판사들은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이 위장 임차인의 성립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따라서 위장 임차인인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의심이 들어도 이건 어떻게 해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도 이길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구심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서 위장 임차인의 경우에는 저는 노타치입니다. 결국은 소송으로 가야 되니까.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소송으로 가는, 우리는 경매에서 돈을 버는 거지 소송해가지고 우리가 대법원 판례를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위장 임차인인 것 같다 그러면 저는 도전하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죠. 따라서 두 번째 케이스, 문의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실질은 후순위 임차인인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수강생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얘기한 게 판례와 법률을 적용해서 우리가 경매 입찰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판례와 법률에 의해서 제가 잡아낸다고 그랬죠. 이러한 경우는요, 지금 말씀드린 딱 한 가지 케이스가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판례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건 후순위 임차인이에요. 뭐 위장 임차인 이런 게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이것은 무조건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판사들이 뭐 경제적 약자 보호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판례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냐면 딱 한 케이스 있습니다. 사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수강생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칠판에 필사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저를 모르고 그냥 흘러가다가 웹사이트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꼭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말씀드릴게요. 판례에 있는 예예요. 그리고 이러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실질은 후순위 임차인인 경우는요,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이 다시 경매에 나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매매가 아니에요.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이 다시 경매에 나온 케이스가 실질은 후순위 임차인이지만 형식이 무늬만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그런 물건입니다. 따라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신청 채권자를 유심히 보라 그랬죠. 신청 채권자가 후순위 권리자인지 아니면 그냥 채권자인지 또 뭡니까?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지분권자인지 유치권자인지 이런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부터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1번 소유자 갑입니다. 2번은 근저당권자 을이에요. 즉 말해서 갑이 근저당권자, 이 은행이라고 합시다. 은행에 대출받은 경우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차인 병이 나왔어요. 즉 말해서 말소기준 권리 을의 근저당권보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밑이니까 일단 후순위 임차인이죠. 따라서 이거는 당연히 말소될 권리죠. 그런데 이 을의 대출금을 못 갚았기 때문에 을이 임의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이라는 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락장금 대출을 받아서 낙찰을 받았어요. 이때 경락장금 대출을 받은 분은 무입니다. 무라는 은행이에요. 이 사람이 경락장금 대출해가지고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요, 경락장금 대출 해주기 전에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후순위 임차인하고
이 낙찰자, 요새 말로 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그러죠. 이 낙찰자와 임대차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 후순위 임차인 병과 낙찰자 정과의 임대차 계약이 재계약됐다는 것은 경락잔금 대출을 해준 무는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경락잔금 대출한 사람이 이 사람들 두 사람의 병과 정 사이의 임대차 재계약 사항을 모르니까 형식상으로는 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형식상입니다. 병이 선순위로 등장하겠죠. 매각 물건 명세서상.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재계약할 때 전입을 빼고 다시 전입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상태에서 전입된 상태에서 전입신고된 상태에서 재계약하고 계속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자 경락잔금 대출을 해준 근저당권자 무는 이 사람들끼리 재계약한 거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근저당권자 경락잔금 대출을 해준 이 근저당권자가 정이 또 대출금 안 갚았기 때문에 지금 경매가 나온 거예요. 즉 아까도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이 다시 경매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병이라는 후순위 1차 경매에서의 후순위 임차인인 병이 과연 2차 경매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기서 대법원 판례는 뭐라 그랬냐면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인 정은 임대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임대할 권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임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소유자죠. 채무자죠. 그 다음에 또 수분양자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잔금 다 냈어요. 그런데 어떠한 문제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를 수분양자라고 그러죠. 수분양자 역시 임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인 정에 대해서도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보세요. 당연히 임대할 권한이 없겠죠. 왜? 이 사람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에요. 입찰 보증금만 낸 사람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임대 권한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병과 정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경락잔금 대출을 해준 무의 입장에서는 무효죠. 따라서 이 물건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이러한 물건을 취득할 수가 있죠. 왜?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매각 물건 명세서상으로는 이 1차 경매에서 후순위 임차인 병은 매각 물건 명세서상 전입신고일에 대항력이 있는 걸로 나오겠죠. 왜냐? 전입을 빼고 넣은 게 아니라 계속 그 전입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전입신고 일자는 경락잔금 대출을 해준 무보다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물건은 이 임차 보증금을 인수해야 된다는 선순위니까 인수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입찰에 임할 것이고 이걸 아는 우리들은 이것을 인수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접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봅시다. 우리가 이 이 부동산이 낙찰된 게 5억이라고 그럽시다. 예로. 근데 이 병의 임차 보증금이 3억이에요. 근데 매각 물건 명세서상으로는 선수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후순위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 3억을 인수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5억 한도 내에서 우리가 낙찰가를 쓸 거 아니야. 4억 정도 낙찰가를 쓴다 합시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 3억을 인수한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접근할 때는 3억을 떠안으니까 그 차에 2억을 낙찰가를 뭡니까? 그 계약 입찰 2억 가지고 입찰이 임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4억으로 낙찰하고 이 사람들은 2억에 입찰하면 4억을 쓴 우리가 당연히 낙찰 받겠죠. 이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경매 신청 채권자 꼭 아셔야 되고 이 케이스는 꼭 이겁니다. 딱 두 가지만 여러분이 파악하세요. 경매에 의해서 낙찰받은 그 물건이 다시 경매로 나왔을 때 그리고 비록 매각 물건 명세서상으로서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기재됐지만 이것은 1차 경매에서 후순위다. 따라서 이 1차 경매에서 후순위인 이 임차인이 낙찰자와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재계약했을 때도 역시
후순위로 계속 유지가 되느냐? 후순위로 계속 유지가 된다. 왜? 대법원 판례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는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후순위 임차인 병과 낙찰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 정과 사이에 임대차 재계약은 무효다. 따라서 무늬만 선순위이지 후순위 임차인이다. 병은. 아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임할 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뭡니까, 갑자기 말이 안 되네요. 배당 요구하지 아니한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보증금까지 신고를 안 해서 보증금 미상되는 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증금을 왜 신고를 안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판단하셔야죠. 당연한 100% 아니에요. 위장 임차인 아니면 이런 스타일들. 따라서 위장 임차인은 저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왜냐? 위장 임차인이 집행 들어갈 때 배째라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럼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소송에서 판사들은 경제적 약자편을 든다는 거. 그걸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장 임차인이라는 그런 의심이 들더라도 그런 건 저는 노타치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서 등기부상으로 알 수 있는 이러한 거. 무늬만 선순위이지 실질은 후순위이란 물건을 우리는 찾자 이거예요. 그럼 이건 굉장히 좋은 물건이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임차인에 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4가지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임차인이 매각 물건 명세서상이에요.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인데 임차권 등기에도 3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디 유튜브 이래 보면은 그냥 임차권 등기 명령 딱 한 가지 케이스로 하는데 민법 621조를 적용해서 등기가 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요.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